올 시즌 FA 계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민성 선수 사인앤트레이드로 LG에서 롯데로 이동. 김민수 선수가 트레이드로 롯데에서 LG로 오게 됐습니다. 이 뒷이야기. 홍건희 선수 두산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롯데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어느 정도로 뜨거웠는지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주건 선수도 좀 전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롯데 괌 캠프 이야기, 삼성 유니폼 이야기, 또 메이저리그 고척 개막전 티켓 전쟁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LG와 롯데가 사인앤트레이드로 김민성 선수, 김민수 선수를 1대1로 바꿨습니다. LG는 먼저 FA 김민성 선수와 계약 기간 최대 3년, 2+1년이죠. 총액 9억 원, 계약금이 2억 원, 연봉 5억 원, 옵션 2억 원입니다. 롯데 김민수 선수하고 곧바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인앤트레이드. 롯데 관계자입니다. FA 시장 초반에 김민성 에이전트 쪽에서 사인앤트레이드도 알아보고 있었다. FA 상황을 주시. LG와 협상이 답보 상태였고 가볍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고민을 하게 됐고 결정하게 됐다. 내야 뎁스 강화 차원이다. 박준혁 단장은 미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형 감독님하고 같이 협의를 안 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잘 했다는 거죠. 팀 문화 이야기하고 선수들 힘 모으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팀 전력의 핵심은 뎁스. 시즌 중반에 우리가 부진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뎁스부죠. 초반에 잘하다가 중반에 흔들리는. 김민승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 풀타임은 몰라도 주전 경쟁 충분히 가능한 자원. 포지션이나 선수 출전은 감독님이 보실 것이고 결정한 부분. 프런트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이 일이다. 우리는 내야 수비 요원이 필요했다. 특히 리더십 부분은 전준우 선수 바로 밑에서 팀 구심점 역할을 해주리라 판단. 최황 그리고 또 오선진 등 내야 보강 자원이 있었죠. 하지만 안치홍 선수의 하나 이적 후 내야 수비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롯데입니다. 김민성 선수는 내야 전 포지션 커버가 가능하고 롯데 출신이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LG 염경엽 감독이 오케이 한번 키워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롯데에서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성장이 좀 더뎌서 아쉬웠고 롯데 관계자는 김민수는 정말 좋은 자원이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원인데 기회를 더 부여받으면 잘할 수 있는 자원. 하지만 즉시 전력감으로 1군 경기는 김민성이 필요. LG 구단은 김민성 선수한테 2년에 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더 총액이 높아졌죠. 네, 총액 5억 원. 차명섭 단장은 총액 규모가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G는 대신에 김민성 선수한테 지도자 연수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연수를 다녀오면 코치 경력도 조금 인정을 해줄 거고 이후에 코치 단연 계약도 언급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김민성 선수는 현역 연장 의지가 더 강했다는 것이 LG 설명입니다. 코치보다는 좀 더 현역으로 뛰고 싶은 LG는 이영빈 선수가 6월에 제대하고 구본혁 선수 등도 있고 하지만 내야 백업 뎁스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돼서 김민수 선수를 일단 받았고 처음부터 김민수 선수를 겨냥을 해서 고민을 했던 건 아닙니다. 롯데는 괌에서 전지 훈련을 하는데 올해 계약은 괌 캠프 계약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가 롯데의 괌 스프링 캠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 오키나와에서 계속 캠프를 치르는 안 아니면 또 호주에서 캠프하고 2차 캠프로 오키나와로 이동하는 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괌은 올해까지만. 괌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에 비해서 좋을 수가 없고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괌 캠프의 사직구장 관리팀들을 총동원을 해서 캠프 구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괌에. 어떻게든 캠프는 좀 치러야 되니까 2월 1일부터 괌 1차 캠프, 2월 21일부터 오키나와 2차 캠프를 치르는데 물론 현재 괌 캠프 시설이 프로야구단이 못 쓸 정도는 아니죠. 못 쓴다 그래서 안 갔겠지만 날씨 때문에 성민규 단장 시절에 괌을 선택을 했었죠. 근데 구장력은 사실 오키나와가 분명 낫고 미국은 시차 적응 등 여러 좀 변수들도 있습니다. 홍건희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요. 두산에 잔류했습니다. 조건은 2+2년 총액 최대 24억 5천만 원.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금 3억, 연봉 총액 21억 원, 인센티브 5천만 원인데 4년 계약을 모두 가져갈 경우 24억 원이 보장이 되는데요.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총액은 조금 두산이 총액을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2년 플러스를 했는데 이건 선수 옵션입니다. 선수는 최소한 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나가겠다면 그냥 FA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수가 옵션을 가지는 부분이죠. 두산 관계자입니다. 양쪽 입장차가 계속 있었고 금액 부분에서
양측이 모두 조금씩 다가섰고 앞으로 그래서 접점 맞췄고 2년 뒤에 선수가 나간다면 자유신문 나가면 단연 계약도 뭐 가능할 거고 요즘 BFA 단연 계약도 많으니까 보상 조건이 아예 없다. 이적이 더 원활할 수 있고 뭐 남는다면 개런티를 해줄 돈이다.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뭐 에이전트가 도중에 한번 바뀌었죠. 그 다음은 또 총액 부분도 있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뭐 롯데하고 이야기가 있다 이런 소문은 있었습니다. 두산 구단이 사실 이를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홍건희 선수 에이전트가 롯데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걸 가져와서 협상 테이블에 탁 올려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롯데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더 주세요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두산 구단 자체에서 그냥 롯데 쪽하고 이야기가 좀 있다 인지는 하고 있었고 타팀 오퍼가 만약에 뭐 확실하게 있는 상황이었으면 협상이 좀 다르게 흘러갔겠죠. 사인앤트레이드는 A급인데 두산이 해줄 이유가 마땅히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크니까. 만약에 뭐 정말 사인앤트레이드 조건이 좋았다 맞춰온 카드가 좋았다 그러면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A급 보상에 걸맞은 카드가 아니면 두산이 응할 이유가 없었을 거죠. 두산도 그랬고 롯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롯데한테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에 나온 선수여서 홍건희는 가능성을 본 것은 맞다. 가능성만 봤다. 홍건희가 오면 우리 불펜에 플러스겠지만 이 정도 연봉 출혈을 하면서 지금 셀캡이 이렇게 차 있는 상황에서 A급 FA 계약은 어렵다. 또 보상도 해야 되니까 20인에 한 명. 추세만 봤다. 사인앤트레이드는 두산이 해주겠나? A급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이전트는 에이전트의 일을 했고 에이전트 계속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협상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리는 상황만 파악해 본 거다. 결론은 두산이 잘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제시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던 시리어스하게 뭔가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건 선수 좀 전에 계약했습니다. KT 잔류를 했고 2+2년에 최대 16억 원 계약금 2억 연봉 총액 12억 인센티브 2억 첫 2년 계약 총액 7억 그 다음에 이후 2년은 성적 옵션 포함을 해서 최대 9억 원인데 성적을 올려야지만 발동이 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어느 정도 성적이 충족이 돼야지 발동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옵션을 채울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주전으로 뛰면 달성 가능한 계약이다. 뭐 아주 어려운 옵션은 아니지만 부상이나 부진이면 당연히 발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주건 선수가 일본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상 A급 보상 규정에 딱 묶여 있어서 이적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일본 소문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다. FA 직전 시즌에 굉장히 부진했다. 이것이 계약 규모가 이렇게 축소된 첫 번째 이유였겠죠. 이로써 올 시즌 FA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 이야기입니다. 삼성 구단 유니폼 교체 여부 또 삼성 구단의 유튜브, SNS 등 구단 채널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 문제를 저번 라이브 방송 때 삼성 팬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보충 취재를 좀 하겠다 말씀을 올렸는데 삼성 유니폼은 구단이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교체할 겁니다. 2016년부터 입던 유니폼이고 이번에 바꾸는데 오키나와 온나손 스프링 캠프까지는 예전 유니폼을 입고 올해 시범 경기부터 새 유니폼으로 바꿉니다. 아무래도 캠프 때 새 유니폼 입고 막 훈련하고 요거보다는 예전 유니폼을 하고 깔끔하게 시범 경기부터 새 유니폼. 일부 팬들은 삼성 고유 컬러를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블루 앤 화이트, 그죠? 파랑이랑 하얀색, 흰색. 지금은 블루 앤 레드, 이게 빨간 레드 앤 화이트니까 파란색, 흰색 거기에 빨간색이 좀 들어가 있는. 새 유니폼은 레드를 좀 많이 빼고 레드 감을 좀 빼고 예전 느낌으로 블루 화이트 쪽으로 뭐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종열 단장 취임을 하면서 마케팅 쪽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 개진도 하고 모기업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삼성 구단 유튜브가 굉장히 좀 영상이 없다, 많이 빈약하다 이런 불만들이 엄청 있고 우리 채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비시즌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월 5일 뷰캐넌 선수 굿바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3주째 이제 영상이 없던데 자주 안 올라오는 이유를 이제 삼성 구단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근데 뭐 제가 물어서 왜 이렇게 안 올리냐? 계약이 뭐 다 특별한 거 없다 하던 대로 하지만 공식 행사가 다 끝나서 비시즌에는 사실 뭐 찍을 게 좀 많이 없기도 하고 선수들한테 개인 생활 공개를 좀 푸시하는 것도 좀 쉽지도 않고 뭐 잘하는 구단들하고 좀 비교가 되니까 새로 영입된 선수들은 인터뷰가 없는 이유는 이 선수들이 집이 대구가 아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또 선수들이 지금 오키나와에 많이 나가 있고 또 오늘 내일 이렇게 많이 나갈 거다 구단 설명을 하던데 강민호 김도환 선수 1월 15일 또 이승현 홍정훈 최지강 선수 17일 1월 17일 오성환 선수도 1월 17일 백정현 선수 23일 구자욱 김재성 윤정민 선수 26일 오재일 유지혁 선수 27일 또 원태인 최채영 황동재 선수 28일 오키나와로 가는데 먼저 가게 되면 뭐 숙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또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온나손에 캠프 시설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김재윤 선수 집은 수원입니다. 오승환 선수는 계약 도장 찍고 다음날 바로 오키나와 간 상황이고 삼성이 좀 더 SNS 콘텐츠를 강화를 하려고 신입사원을 한 명 더 선발을 했다 그래요. 근데 2주 정도 됐는데 업무 인수 인계 과정인 측면이 좀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께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삼성 구단의 이 콘텐츠가 조금 부족을 한가. 두산, LG, 롯데는 뭐 영상이 많더라고요. 뭐 하나도 보니까 좀 다채롭게 조금 이렇게 좀 된 부분들도 있고 키움이 9일 전에 이제 마지막 영상이더라고요. 또 NC는 6일 전에. 하지만 비시즌 영상은 이제 삼성보다는 많아요. 삼성보다 많고 삼성이 영상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3주째 제로 없더라고요. 삼성이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절대적인 영상량이 조금 부족하다. 저라도 삼성 관련 좀 많이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이 삼성 구단에서 좀 난감해하고 있더라고요. 네. 팬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 불만 목소리들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바뀌겠죠. 또 바뀌어야 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MLB 고척 개막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티켓 가격이 딱 알려졌습니다. 최고 70만 원. 메이저리그 개막전 티켓 가격. 최고 70만 원. 최저가 12만 원. 연습 경기 있죠. LG 또 키움 그리고 우리 대표팀 젊은 대표팀 최고 35만 원 선이더라고요. 연습 경기는. 대략 국내 리그 티켓 가격의 뭐 8배에서 10배 정도? 생각보다는 비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가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티켓은 쿠팡 회원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입장을 한다 그러니까 안표 예방이 뭐 될 거다 이야기가 있고 근데 또 안표상들이 또 어둠의 경로를 또 찾는 건가? 원천 봉쇄가 가능할까 지켜보는 분들이 많아요. 가수들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 안표 예방 이게 완전히 뭐 화두입니다 요즘. 개막전 경기를 보니까요 12만 원짜리 입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척돔에 뭐 입석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야 3층 4층 사이 스탠드 바식 이렇게 동그란 의자 있죠 뒤에 등받이가 없는 동그란 의자. 이게 한 70개 있더라고요 이 좌석이. 테이블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도 예매를 하더라고요. 12만 원입니다. 특화 좌석이라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거 국내 리그 경기에서는 거의 안 팔립니다. 이 자리를 안 삽니다. 각 구단들도 야구 좋아하는 구단주들이 있는 구단들은 KBO에 뭐 여러 구단이 KBO 예매 문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KBO가 이거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쿠팡에서 메이저 리그 사무국하고 같이 딱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쿠팡에서 와우 회원의 특전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KBO의 요청을 쿠팡이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거든요. 메이저리그 경기입니다. 공식 경기니까. 뭐 그렇죠. 뭐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다들 티켓 정쟁이 지금 뭐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 밤부터인데 기자들도 메이저리그 기자들 우선으로 일단 자리 배치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기자들 추첨으로 입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본 기자들도 뭐 엄청나게 취재 신청하겠죠. 티켓 전쟁 뭐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 전쟁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 그 부분도 있으니까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뭐 다들 오지 않겠는가 동행은 아마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요걸 투어 상품으로까지 놨던데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숫자 넣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